중간쯤 생명체 내 정보의 흐름 해서 나와줘. 생명체 내 정보의 흐름. 핵이 있고 핵 안에 이제 이중 나선 구조의 유전 정보 DNA 바닥들이 있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본 단위체, 핵산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 누구예요? 네모, 뉴클레오 타이드. 뉴클레오 타이드가 있고, 그 뉴클레오 타이드를 구성하게 하는 성분은 지금 DNA니까, 핵 내부에 존재하는 DNA라는 핵산이니까 당에, 그죠? 이내, 그죠? 안쪽으로 이제 염기가 존재하죠? 맞죠? 이 당은 이름이, 자,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당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다? 디옥시 리보스다. 오케이, 디옥시 리보스다. 왜냐면 저 당을 기준으로 하여 당이 지금 5탄당인데 탄소가 5개로 이루어져 있는, 여기 지금 산소이완 결합이고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 이렇게 있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C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도 OH가 있고 여기에도 OH가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리보스라는 이름의 5탄당이고 탄소 5개. 그 리보스라는 이름의 당은 RNA를 구성하고 있는 뉴클레오타이드 안에 들어있는 당이죠. 왜 RNA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기본 단위체가, 여기가 지금 여기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거야. 인산이 이런 식으로 해서 CH2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자, 당. 근데 이제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에 인산과 당과 염기가 있는 이 부분이 와서 어디하고 어디가 결합되냐면,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탄소 중에 여기 3번에 있는 OH와 결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방향이, 이쪽은 항상 5번이라고 하는 이제 이 위치에 5번 탄소가 있는 이쪽에는 인산이 있는 거고, 얘의 기준으로 해서 3번 이 위치에는 인산이 이렇게 결합되어 계속적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지. 뉴클레오타이드. 또 이 당 기준으로도 마찬가지 3번이라고 하는 여기에 OH가 있을 때 이렇게 인산이 또 와서 H가 나가면서, 여기는 탈수 축합 반응은 아니에요. 보통 아미노산들, 펩타이드들끼리 결합될 때는 탈수 축합 반응이었죠. 물 한 분자가 빠져나가면서. 근데 여기 이쪽에 인산과 당이 결합될 때는 탈수 축합은 아니라는 거지. 그냥 수소, 이온이 이렇게 나가는 형태니까 탈수는 아니야. 자, 그래서 기본 단위체들이 계속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O가 여전히 뭐야? 다른 I와 화학적으로 결합이 가능한 형태의 O가 그대로 존재하게 되면, 그러면 자, 그 O가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고 이 수용의 상태에서는 부분적인 음성을 띠고 있을 거라. 부분적인 음성. 다른 말로 전하를 띠고 있다고. 극성이라고. 극성을 띠고 있는 상태들이다 보니, 그래서 다른 것과 화학적 결합을 형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되게 되면 화학적으로 불완전한 거야. 그래서 뭐 어디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얘네들과의 어떤 인식이 되어서 이 결합 형태들이 이제 틀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배치들이. 그래서 RNA는 자신의 역할에 알맞게 화학적으로 되게 많이 불안정해. 그 화학적으로 불안정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형태의 리보스라는 당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고, DNA는 그러면 안 돼. DNA는 유전 정보를 안정적으로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저 당에서 어디에? 저 3번 탄소에 OH가 있는데 2번 탄소에 있는 O는 빼고 H만 있는 거지. H만. 그래서 E가 빠졌다. 산소가 빠졌다. 그래서 디옥시. 왜? 옥시젠이 산소니까. D는 빠졌다라는 의미고. 두 개가 있다가 아니라 돼. 그지? 디옥시 리버스라는 이름을 갖더라.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왜냐면 생명과 원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고기를 다 통합과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생물을 선택했을 거니까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고. 자, 그럼 저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DNA에 들어있는 무엇에는? 염기에는 ATGC만 있잖아요. 그죠? 자, ATGC, TTA,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정보들이 있을 건데, 자, ATA, C, TAC, TTTAAA, TAG 이렇게 있다라고 하자. 그리고 저게 저 세 개의 염기 쌍식이 의미 있는 정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3개씩 또는 3개씩 이렇게 3개씩이
의미 있는 정보를 지정을 하고 있어. 의미 있는 정보라고 하는 건 특정 아미노산. 근데 필요한 그 정보들을 여기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지 꺼내다가 써야 되는데 원본을 꺼내다가 쓰게 되면 그 원본이 손실될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원본에 해당하는 유전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정보들이 특정 아미노산을 암호화하는 정보들이 있는 그 서열들을 우린 유전자라고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유전자. 오케이? 특정 아미노산들의 어떤 결합 순서를 지정하는 염기의 배열. 쉽게 말하면 유전자의 정의를 염기의 배열을 우리는 유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유전자. 오케이, 유전자. 그래서 DNA상에 존재하는 그 유전자는 특정 아미노산들의 결합 순서를 지정하고 있는 염기의 배열 서열들인데 그 원본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언제든지 자주 필요할 때마다 원본을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 원본은 손상시키지 않고 얘를 그대로 상보적인 형태로 만듭니다. 상보적인 형태로. 그래서 얘가 이렇게 있으면 자 T는 뭐로 읽어주냐? A로 아데닌을 가지고 있는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로. 그래서 A를 가지고 있는 염기로 읽어지는 거고 A는 뭐로? A는 U로. 그죠? 그 다음에 C는 뭐로? G로. AUG. 그 다음에 T는 당연히 A로. 그 다음에 또 T도 A로. 또 A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로? U로. 그죠? A는 U니까 U로. 그 다음 U. 이렇게 우라시를 가지고 있는 걸로. 그 다음에 TH가 있는데 T는 A로. 그 다음에 A는 U로. 그 다음 G는 C로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상보적으로 핵 내부에서 그대로 전사를 시킨다라고 해요. 오케이. 그래서 원본을 바탕으로 상보적 가닥의 메신저 RNA 가닥을 만들었어요. 항상 핵 내에서 일어나죠. 핵 내부에서 이 정보들을 일어나게 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선생님이 그거를 보여줬었잖아요. 그죠? RNA 가닥이 만들어져서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 리보솜을 걸쳐가지고 단백질이 합성될 수 있게끔 하는 그 과정을 보여줬기 때문에 핵 내에서 전사가 일어났고요. 전사됐던 그 정보 가닥이 이제 핵공을 통해서 세포질로 빠져나올 겁니다. 얘가 슝 나와요. 슝 나와. 그러면 그 슝 나온 아이를 누가 야 내 일감이다 라고 해서 붙잡고 가게 되냐? 리보솜. 그지? 세포질에 돌아다니는 프리한 상태의 리보솜이. 자, 어차피 생투도 이제 배워지시게 되시면 고3 때 배워야 되니까 리보솜은 막성 소기관이 아니랬어. 그리고 얘는 진핵세포냐 원핵세포냐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 리보솜의 사이즈 자체가. 진핵세포가 가지고 있는 세포질의 리보솜 사이즈는 좀 커. 세균이 가진 것보다 좀 커. 80S. 이 S는 사이즈를 얘기해주는 사이즈 크기. 우리가 뭐 달톤이라고 표현하는 형태들도 있고 세포 소기관마다 각각 이름도 약간 다르긴 있는데 S는 사이즈를 나타내는 형태. 그래서 프리리보솜이 와서 내 일감이다 라고 해서 얘를 붙잡고 가죠. 그래서 어디에 걸쳐줘요? 거치면서 포체의 내막에 이렇게 걸쳐진 상태로 일을 하겠죠. 자, 저 아이가 이렇게 걸쳐진 상태로 와서 리보솜과 메신저 RNA. 자, 그러면 저 리보솜이라는 장소가 있어야지만 누가 온다? tRNA가 온다. 자, 트랜스퍼 RNA라고 하는 tRNA가 온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rRNA라고 하는 형태도 있다. 자, 이 R은 리보솜을 만들게 하는 RNA의 약자야. 리보소말 RNA. 그러니까 리보솜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동그랗게 그리기는 그렸지만 인지질이 중충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RNA라고 하는 형태의 가닥들이 쌓여지고 모여지고 이런 뭉쳐기처럼 해서 입체적인 어떤 형태의 구조를 만들어준 거야. 그리고 작은 사이즈의 파티클 단백질들이 모여져서. 오케이? 그래서 저 RNA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는 그 RNA 가닥도 있고 tRNA도 그런 가닥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세 종류의 메신저 RNA, rRNA, tRNA 우리 인체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유전학에서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siRNA나 좀 nRNA나 다양한 RNA 가닥들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RNA는 단일 가닥인데 그 단일 가닥들이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역할을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이 개체 안에서는 그걸 다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식물마다도 그 다 다를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완전 분자 유전학이나 분자 생물학이 다 자리 잡아서 나의 아니면 그 생명체의 고유한 모든 정보를 마치 로봇 시스템처럼 다 모든 정보를 알게 된 건 아니잖아. 현재는 지금 여전히 연구하는 중인 거고. 그래서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저 세 종류만 나와 있는 거고 전공에 들어가면 더 많은 RNA 가닥들을 배우게 될 거야. 여튼 M, R, T 이렇게 존재하는 저 tRNA도 이런 식으로 RNA 가닥들인데 이 밑에 이 마지막 가닥에 상호적인 형태의 염기 조각들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만약에 C, A, U 이렇게를 갖고 있다라고 하자. 그러면 CAU는 누구랑 인식될 수 있는 거냐면 상호적인 가닥에 정보 가닥이 색깔이 헷갈리니까 빨간색이 아니라 파란색으로 메신저 RNA AUG와 완전 상호적인 형태의 서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메신저 RNA에 가지고 있는 이 세 개의 정보 조각 얘네들을 코돈이라고 해요. 코돈. 오케이? 그리고 tRNA랑 서로 인식될 수 있는 이 정보를 안티코돈이라고 해요. 물론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내용에서 안티코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언급되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 학교 선생님이 조금 좀 전공을 많이 하셨다 하시는 경우들도 학습지나 이런 것들 설명해서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거든. 오케이? 왜냐면 내신은 다 선생님이 얘기해 준 그 기준으로 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원래 생투에서 나오는 부분들의 내용이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 배우는 부분은 거의 생투의 거의 약간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생명과학 2의 축소판. 그리고 코돈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 코돈과 상호적인 가닥을 가지고 있는 tRNA에 가지고 있는 정보는 안티코돈이라는 단어를 써. 코돈, 안티코돈. 그러면 자, 이 코돈에 해당하는 원래 원본의 정보인체는 뭐라고 얘기하냐? DNA에 존재하는. 자, DNA는 정확히 말하면 원래 내가 지금 한 가닥의 그림을 그렸지만 실제는 두 가닥이잖아. 실제는 두 가닥이잖아. 그지? 그리고 RNA 폴리머레이스. 그러니까 미안해. 영어를 써서. 이게 지금 합성 요소거든? 그러니까 RNA를, DNA에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부터 RNA라고 하는 그 상호적인 점사체를 만들게 해주는 합성 효소야.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는 것 중에 한 가닥을 주연 가닥으로 하여 그 상호적인 정보 mRNA를 만들게 해주는 그때 필요한 중합 효소야. RNA 중합 효소. 근데 그 중합 효소가 항상 방향이 어디 방향이면 5'에서 3' 방향으로만 정보를 읽어줘. 선생님, 5', 3'이 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5'은 뭐냐면 아까 이 당 얘기해줬죠. 예, 이쪽에 5번 탄소 이렇게 있었고 이쪽 3번 탄소 이렇게 있었죠. 3번 탄소에 점점점 또 다른 그 중합체 가닥이 뉴클레오타이드 중합체 가닥이 와서 여기에 이렇게 결합을 하면 여기를 기준으로 하여 점점 3번 밑 가닥으로 계속 이 당의 3번 밑 가닥으로 계속 이렇게 합성이 되어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5'이 이쪽 방향이고 이 끝에는 항상 3번 OH가 있는 이쪽이에요 라고 하는 의미라고 보면 돼. 오케이?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만 계속 뉴클레오타이드 가닥들이 계속 중합되어서 연결되어 가기 때문에 저것을 정보를 읽게끔 해주는 형태들의 원본 정보는 자 DNA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는 이런 방향과 이런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놓여 있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쪽 뉴클레오타이드가 5'이고 여기가 3'이면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여기 있는 3'이 여기에 또 5'이 되고 8'하고 P에 의해서 이렇게 결합되어 가겠잖아.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요 위쪽이 이쪽은 5' 방향이고 요 끝에는 이제 다 결합된 중합체의 이것만 남아있는 상태니까 여기는 3' 형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리고 이쪽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이쪽이 5'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되어 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 오케이?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왜 이렇게 불편하게 그냥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복사하면 되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상호적으로 만들면 되지. 근데 효소들이 항상 정해진 한 방향 쪽으로만 뉴클레오타이드를 합성해 간다는 걸 관찰을 한 거야. 우리가 관찰 값을 그대로 읽어주다 보니까 이쪽은
이제 인산이 결합되어 있고 여기 이제 3번 탄소 OH가 있는 거고 또 얘가 이렇게 와서 또 이렇게 결합이 되어 가는 거고 P에 의해서 당에 의해서 그래요? 또 P에 의해서 당에 의해서 3번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3번인 거지 돼요? 그래서 생투에서 근데 이 내용을 이런 형태들을 가르쳐 주시는 고일 내용에서 가르쳐 주시는 학교도 있고요 안 가르쳐 주시고 너가 생투에서 만날 때가 올 거야 생명과학 2를 배울 때 근데 그때 어려워할 수도 있어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방향성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방향성 그래서 거의 역평형 구조처럼 이쪽은 그러니까 DNA의 두 가닥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와 또 이렇게 되어 있는 순서가 서로 상호적으로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 둘 중에 항상 RNA 중합 효소라고 하는 얘가 합성을 시켜주는 방향이 5'에서 3'이니까 누구를 주연 가닥으로 해서 만들겠냐면 여기 윗가닥을 주연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오케이? 항상 역평형 구조로 만들어주니까. 그래서 윗가닥이 주형인데 고1 내용 수준에서는 이 숫자가 나오는 정도는 고난이도 문제의 수준이고 고1 수준에서는 그냥 그걸 안 주고 어떤 식으로 주냐면 이거 이렇게 방향성 거의 없고 일반적인 노멀한 형태의 문제라고 하면 그냥 얘가 AUG, GGG, GCG, GGC 뭐 이렇게 써져 있다라고 하죠. 그리고 군데군데 몇 개의 뭐만 노출해서 주고 그치? 둘 중에 누가 주연 가닥이겠냐라고 1, 2를 줘서 그걸 찾아내도록 하는 형태들의 문제만 나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당연히 T가 있고 그치? T가 있고 그 다음에 T가 있고 여기가 뭐 A가 있고 여기가 뭐 C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상부적으로 얘들끼리 상부니까 A, T, G가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래서 대충 공부한 친구들은 얘랑 얘가 너무 흡사해 보여. 그리고 U밖에 안 보이니까 아 그래 mRNA에서는 T가 U로 바뀐댔지 T 대신에 U가 있댔지 라는 그것만 떠올리셔서 이 1, 2 두 개 가닥 중에 이 아래 가닥이 주형이 아니라 얘가 주형 가닥이다 라고 답을 해버리면 그럼 망하는 거죠. 그럼 망하는 거야. 네. 왜냐면 항상 상부적인 형태에서 상부적인 형태로 하기 때문에 얘와 흡사한 구조의 메신저 RNA 염기 가닥이 있다라고 해도 얘가 주형인 게 아니야. 오케이? 상부적인 형태니까 아랫가닥이 주형이야. 그래서 아랫가닥이 주형 가닥인 거고 얘를 주형 가닥으로 하여 이 아이는 5'에서 3' 방향 쪽으로 합성되어 가기 때문에 저 아이는 이쪽 가닥이 여기가 5' 가닥의 형태였고 얘로부터 이렇게 뉴클레이스가 결합된 형태였던 거야. 이 방향. 이거는 추가적으로 나중에 어렵게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생투에서나 나올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특징도 세부적인 특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형태니까 기억해놔야 돼. 5', 3' 방향은 그냥 이해만 하고 아 그렇구나라고 수용을 하시면 고난이도까지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주형 가닥은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찾는다? 만들어져 있는 mRNA를 기준으로 하여 주형 가닥을 찾는다. 그리고 그 주형 가닥에 존재하는 그 정보를 우리는 3연기 조합이라고 해. 3연기 조합.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온 게 얘네들 형태가 3연기 조합이야. 오케이.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형태들은 뭐냐면 133쪽에. 자, 지금 유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형태 있고 133쪽에 보시면 자, 유전 정보 저장에서 유전 정보는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유전 정보를 이루는 DNA의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자, 그런데 자, 두 번째 땡에서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자, DNA에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한 조가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자, 처음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결과를 받아들여서 그걸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처음에 막 누가 어떤 게 유전 정보인지 이제 과학자들이 막 연구하는 단계에서 세포 안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들을 가지고 있고 유전 정보 여기 안에도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그 다음에 DNA라고 하는 이중 나성 구조도 있는 것 같아.
오케이? 근데 그 단백질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유전 정보를, 그러니까 뭔가를 합성을 해냈는데 기여를 하는데 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전 정보가 먼저인지 단백질이 먼저인지, 오케이? 또는 뭐 단백질이 먼저인지 유전 정보가 먼저인지,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따라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게 이제 연구가 되고 결국 메신저 RNA라고 하는 형태들이 있을 것 같고, 그럼 어떤 형태로 저 딱 4개밖에 안 되는 염기들, 그러니까 4종류밖에 안 되는 염기들, T나 A나 G나 C, T, A, G, C라고 하는 그 4종류밖에 안 되는 염기들이 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하여 아주 많은 형태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는 거지? 그게 궁금했던 거야. 특히 단백질, 그러니까 내 몸에서 기능해주는 각각의 효소들과 같은 그런 단백질들의 기본 단위체들을 다 깨부셔서 봐봤더니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한 20여 개 종류가 있고, 오케이? 그러니까 20여 개나 되는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을 20여 종의 아미노산들이 서로 어떤 순서대로 결합되느냐, 그 개수가 몇 개냐, 네, 개수가 몇 개 정도 배열되냐. 예를 들어서 그냥 A부터 Z까지 알파벳이 이렇게 있으면, 그지? 그 알파벳들이 어떤 배치로 배열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조합을 만들어내잖아. 단어 조합을. 예를 들어서 BTS, BUS 뜻이 다 다르잖아. USB 이렇게, 그지? 기본 단위체 각각이 있는데 이거의 뜻 다르고 이거의 뜻 다르고 이거의 뜻 다르잖아.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의 아미노산들이 20여 개가 있더라는 거야. 근데 그 20여 개를 자 A나 T나 G나 C라고 하는 딱 4종류의 염기들이 지정하더라는 거야. 근데 4종류밖에 없는데 어떻게 20여 개나 서로 다른 아미노산들을 정보를 지정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 라고 궁금했어. 근데 그것들이 막 무슨 무스 부호처럼 엄청나게 많이 막 두두두두두두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한 개씩인가? 한 개씩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 거야. 라고 생각했더니 개수가 너무 부족하다. 하나의 아미노산이 딱 하나씩만 지정한다라고 하면 4개의 아미노산만 설명이 가능하다. 출현되어 있는 아미노산은 20여 개나 있는데, 그쵸?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했고, 그 다음에 2개씩의 아미노산이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한가? 그러면 이제 4종류들만 4개들만 출현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의 조합으로 모아본 거지. 그래서 A, T, G, C 이렇게 있으면, 그지? 여기 두 번째 이 가닥에도 A가 오냐, A 다음에 또 T가 오냐, 또 A 다음에 G가 오냐, 또 A 다음에 뭐 C가 오냐. 그러니까 이 두 개씩이 서로 다른 정보를 암호할 것 같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 4개고 이 두 번째 자리에도 또 4개가 올 수 있으니까, 앞자리에도 4개가 올 수 있으니까 총 16개를 만들어내겠지. 근데 관측된 20여 개의 아미노산들과 이 16개는 아기가 안 맞잖아. 부족하잖아. 여기는 16개 조합밖에 안 만들어지고 관찰된 건 20여 개나 되고. 그래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서 3개의 염기 쌍식이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한가 보다라고 하여 이쪽 세 번째 자리, 여기도 이제 세 번째 자리도 똑같이 4개씩이 올 수 있는 경우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도 4개의 경우수, 그다음 두 번째 자리도 4개의 경우수, 세 번째 자리도 A, T, G, C라고 하는 서로 다른 4개의 경우수를 배치를 시킨다라고 하면 총 이 세 덩어리씩이 총 몇 개가 만들어지겠어? 4 곱하기 4 곱하기 4 64가지가 만들어져. 그래서 그래 총 3개 자리에 있는 4개가 올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4개가 올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4개가 올 수 있는 형태가 되면, 그러면 64개의 가지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가능하잖아. 20여 개보다 훨씬 너끈 많네. 그리고 하나의 그 64개나 되는 각각 이 조합의 형태가 딱 하나의 아미노산만 지정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아미노산 하나를 서로 다른 이 코돈들이 동일하게 지정한다라고 하면, 그지? 조금 더 여유 있게 설명이 가능하겠잖아. 그래서 이럴 거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합성 mRNA를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UUU가 특정 아미노산 하나를 지정할 거다라고 하면 UUUUU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들의 폴리, 인공으로 합성된 폴리 아미노산 그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가닥을 만들어서 인공적인 어떤 대장균과 같은 세균에 배양을 시켰어. 그리고 전사와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정보를 준 거지. 그랬더니 자 그러면 3개씩이 끊어져서 뭔가를 만든다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그치? 그래서 이게 아미노산도 배양 배제했다가 아미노산들도 충분히 주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지정할 거라고 측정되는
여러 아미노산들 중에 어떤 아미노산 하나가 주로 사라지고 몇 개가 결합된 형태의 폴리아미노산 가닥이 만들어지는지 봤지. 그랬더니 특정 여러 개의 20여 개 아미노산 중에 딱 하나의 아미노산이 총 하나, 둘, 셋, 네 개가 결합된 형태들로 폴리펩타이드 가닥이 만들어지네. 그럼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세 덩어리씩의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고 세 덩어리씩의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세 덩어리씩이 지정한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각도 만들어보고 UUU를 통해서 실험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CCCCCCCCC를 이용해서도 만들어보고 이걸 하나씩 다 그 배치를 만들어서 연구를 해서 그 표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게 코돈표야, 코돈표. 오케이? 그래서 총 64개의 코돈 조각들로 특정 아미노산들을 중복된 아미노산들을 서로 다른 코돈들이 지정하긴 하지만 오케이? 그걸 내가 이따 코돈표를 줄 거야. 조금 고난이도 수준의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도 나오는지도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실제 명진고랄지 아니면 뭐 지능고랄지 장더, 뭐 순더 기본적으로 여기 1학기 때 시험 범위에 들어갈 때 늘 그거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 그리고 학교에서 게시 코돈, 종결 코돈 이런 형태들도 알려주고 그냥 단어만 툭 던져주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는 혼동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가 나온 문제야. 그래서 그것도 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가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코돈이라는 형태와 3엽기 조합.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 133쪽에 3엽기 조합 있죠? 이거를 서술형 형태로 쓰라고 나오는 경우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자, 왜 하필이면 3개씩이 의미 있는 아미노산을 지정하고 있는 것인가? 1개씩이 아니고 2덩어리씩이 아니고 3덩어리씩이냐? 4덩어리씩도 아니고 왜 3덩어리씩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거냐라고 하는 걸 쓰도록 할 때 이렇게 나와. 4종류의 염기인가? 거기 설명에 자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아미노산은 20종류고 4종류 염기를 2개씩 짝지면 4의 2승까지 16가지. 그러니까 관찰된 아미노산의 가지수는 20개인데 4의 2승까지밖에 안 되니까 안 맞는 거고 그 다음 3덩어리씩으로 우리가 조합을 만들어 보면 64개잖아. 64개니까 훨씬 더 많은 코돈표 조합을 만들 수가 있고 관찰되어 있는 아미노산 20여 개고 여유있게 훨씬 더 많이 얘를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맞을 거다라고 우리는 그래서 20여 개 종류의 아미노산을 모두 지정하려면 적어도 3개의 염기의 한 덩어리가 특정 아미노산을 하나를 지정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3엽기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할 때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사 단계 했고 번역 단계에서 3개씩을 지정하고 있는 3엽기 조합, DNA에 있는 주연 가닥에 있는 정보 3엽기 조합과 주연과 비주연 가닥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시고요. 주연 가닥의 상보적인 형태의 반대쪽 DNA 가닥은 비주연 가닥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디테일하게는 방향성이 고정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항상 이쪽 방향이 5', 3', 또 반대 방향 마주보고 있는 건 3', 5' 방향이고 RNA가 합성되는 형태의 순서는 항상 어디에서? 5'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연 가닥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5'에서 3' 방향으로 전선은 항상 고정값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전사했고요. 그다음 번역은 리보솜이라는 공간이 있을 때 저 특정 tRNA가 세 덩어리에 알맞는 아미노산을 가지고 왔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AUG 그리고 AA 쟤를 그대로 갖고 와서 써볼게요. AA, UUU, ACC 라고 합시다. A, 뭐 CC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공간이 있을 때 tRNA가 가지고 와. 이렇게 이 tRNA가 특정, 왜냐면 여기 끝에는 CAU가 달려있는 얘네들인데 얘가 너는 1번 아미노산을 지정하라는 정보구나, 안티코돈이. 그래서 먼저 그 아미노를 결합한 상태로, 아미노산을 결합한 상태로서 tRNA 가닥이 오고 이 공간이 있어요. 이 리보솜이라는 공간이 있어야지만 반드시 저 아이가 여기 mRNA 이 위치에 부착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또 다른 tRNA가 여기는 이제 UUU가 달려있겠죠.
이 아이를 지정하게 하는 이 특정 A라고 하는 그 코돈이 지정하고 있는 아미노산들이 알맞게끔 여기 이제 10번 아미노산을 가진 채로 왔었다라고 하자. 그럼 이 두 개가 있을 때 얘가 배치되어 있고 얘가 배치가 되어 있을 때 맞게 왔구나라고 하여 저 리보솜 사이 안에서 저 두 개가 이렇게 탈수 축합반으로 연결돼. 오케이? 그리고 이게 연결된 것이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얘가 잘려. 그리고 얘는 또 재사용이 되기 위해서 리보솜 바깥으로 배출되어 나가. 이 배출되어 나가는 것이 입체 구조가 바뀌어져서 리보솜이 이쪽으로 약간 이동되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리보솜이 이동되어 간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mRNA가 앞쪽으로 전진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열려지게 되는 것이 이제 UUU를 인식하고 있는 UUU 인식에 알맞는 누가 와야 돼? A 가닥을 가지고 있는 안티코돈. 이 가닥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뭐 20번 아미노산 지정한다라고 하자. 그거를 잘 달고 온 tRNA가 들어왔겠지. 리보솜이랑 공간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얘와 얘가 입체적인 구조와 그 배치에 딱 알맞기 때문에 폴리펩타이드 바닥 결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입체 구조가 바뀌면서 여기가 또 잘리고 또 얘는 배출되어 가 바깥으로 다시 재생되고. 그치? 그래서 점점 저 아미노산들끼리 결합된 폴리펩타이드 가닥들이 주렁주렁 길어지면서 거치면 소포트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거치면 소포트 내부에서 잘 접혀지게 될 거고, 거치면 소포트에서 이제 접혀지거나 입체적인 형태를 하는 것 외에 골지체를 꼭 가야지만 이제 점점 성숙될 수 있는 단백질 조각도 있어. 그래서 그것들을 단계를 최종적으로 거치면서 이 코돈에 알맞게끔 해당하는 아미노산들이 결합되어 가는 그것을 우리는 번역 단계라고 해. 번역. 그래서 생명, 유전체의 유전 정보에 흘러가는 플로우는 그걸 우리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해. 자, 왼쪽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 흐름 132쪽 아래 하단부에 있는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생명 중심 원리. 과학자들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단백질이 먼저인지 DNA 가닥이 정보가 먼저인지 자 효소를 만들게끔 할 때 어떻게 지정이 됐는지에 따라 자 유전체 정보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라고 지금 명언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 정도를 해놓은 거야. 그래서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중 나선 구조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세포로부터 또 하나의 세포를 만들어야 할 때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너가 완전한 세포로 기능을 할 수 있으니까 DNA가 DNA 형태 그대로로 복제될 때 DNA는 DNA로 그대로 복제되는 거고 그래서 그리고 DNA에 있는 특정 유전 정보 흐름들은 어떻게 해야 돼? 그 유전 정보가 원본이 있다면 원본은 그대로 그 세포 내에 있고 그 필요한 유전자 부분들만을 어떻게 전사하여서 mRNA 형태들로 유전자를 여기 DNA 특정 부분에 염기배열 서열을 전사를 할 거고 그 전사됐던 정보가 여기서는 핵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치? 그 전사됐던 정보가 세포질로 나와서 세포질 특히 단백질을 합성하게 하는 장소인 리보솜에 세포질에 있는 리보솜에 걸쳐진 채로 여기 있는 특정 아미노산들, 특정 코돈들에 따라 아미노산들을 부착을 시켜주어서 뭘 만들어준다? 단백질을 만들어준다. 단백질 조금 유식해 보이게 영어로 쓸게요.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든다. 이 과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얘는 전사고 쟤는 번역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유전 정보는 이 흐름, 이 플로우대로 흐른다. 그걸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합니다. 생명 중심 원리. 오케이? 그런데 이제 고등 개체들은 이런 형태들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뭐 식물세포든 동물세포든 대장균이든 아메바든 다 이런 형태로 유전 정보들의 플로우들을 경험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특별한 케이스죠. 자신의 유전 정보, 자신의 모든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효소 체계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 또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게끔 하기 위해 RNA 가닥 정보를 갖고 있어. DNA 가닥 정보가. 그래서 RNA 가닥 정보로부터만 DNA 이중 나선 구조가 아닌 RNA 정보로부터 다양하게 누구 걸 이용해서
이때도 이제 이 번역 단계에서도 자체 자신의 유전 정보로부터 필요한 여러 요소들 만들어야 하는데 바이러스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숙주 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대체적인 형태들이고 바이러스는 여외. 그래서 바이러스는 생명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잖아. 무생명체? 중간형? 특수 케이스로 보는 거지. 일반적으로 대장균과 식물, 동물 세포, 원생 생물들, 뭐 균계, 곰팡이들 다 이런 공통된 체계를 따르더라. 이게 생명 중심 원리가 되겠습니다. 얘는 복제요. DNA를 그대로 복제하는 건 여기 복제입니다. DNA 복제. 복제를 할 때는 이중 나선 가다 그 형태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흐름 플로우를 다 설명했어요. 와우. 133쪽에 보시면 그 내용 설명이 DNA 있고 RNA 만들어지고 단백질 만들어지고 전사 번역 단계가 나와 있는 거고 그 이중 나선 구조 가닥이 있었을 때 누가 주연 가닥인지를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만약 그 그림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그림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윗가닥과 아랫가닥 그리고 메신저 RNA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를 1, 여기를 2라고 합시다. 그래서 언니가 보기에 어디 가닥이 주연 가닥인가요? 1, 2 중에. 그쵸? 1, 2 중에 첫 번째죠. 그죠? 여기 만들어져 있는 게 메신저 RNA 가닥에 ACC가 있네. 너 ACC 있네. 그렇다고 하여서 똑같으니까 너 주역이다 라고 하시면 이건 하수. 그죠? 상보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얘가 주연 가닥이 아니고 2가 주연 가닥이 아니고 여러분 책에는 윗가닥이 주연 가닥입니다. TGG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이따가 제가 잠깐 쉬었다가는 제가 생2에서 나오는 그 코돈표를 줄 거예요. 그래서 게시 코돈과 종결 코돈에 대한 설명까지 좀 해서 응용된 문제까지 할 수 있게끔 한번 경험하게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어? 없나요? 네, 완전 집중해서 수업 들어줬어요.